네, 이번 순서는 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뉴스 투파보기 시간이죠. 고재일 기자 함께할 텐데요. 자, 어떤 사진부터 오늘 만나볼까요? 네, 지난 18일이었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랬죠. 네, 엄중 이낙연 대표와 그리고 네.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중앙당 주요 당직자들은 물론이고요. 송재호 도당위원장 그리고 비서실장하시는 분이죠. 예, 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와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대표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차기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겁게 이어졌는데요. 19일자 지역 일간지 일면 사진에 담겼습니다만 이게 매체별로 약간 다소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묘한 온도 차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데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랑몰라, 바사 알주. 네, 네. 일단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라일보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낙연 대표를 가운데에 두고 최고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위해 이동하는 이 동적인 느낌의 사진 네.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제주일보 사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분양하는 모습 골랐는데 이 대표의 모습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뭔가 부각된 느낌 아마 그러네요. 받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뉴제주일보가 조금 독특합니다. 네, 제주 찾은 민주당 지도부라는 사진 제목에도 불구하고 센터에는 원희룡 도지사님 떡 차지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우리 이낙연 대표가 좀 모습이 잘려서 지금 사진에 담겼는데요. 네, 네. 정기국회 내 4.3 특별법 개정안 해결에 노력하겠다라는 다른 신문의 관련 기사와는 달리 뉴제주일보는 여당이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는 기사가 실려서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사진도 구도와 맥락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몫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진은 또 어떤 건가요? 네, 그런가 하면 20일에는요, 네. 4개 일간지의 일면 사진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또 눈길을 모았습니다. 뭘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빛에 반사돼서 나타나는 현상. 네,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만 무지개죠. 네. 지난 19일 비가 그친 후 도내 전역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주일보는요,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에 들이운 무지개 주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라일보 보실게요. 한라중학교에서 이 노형동 방향으로 바라본 이 거대한 아치형의 무지개를 일면에 담았습니다. 굉장히 선명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재민일보 보실게요. 네. 자, 무지개가 좀 다른 사진보다 좀 희미하긴 한데요. 이 도청에서 교육청과 건설회관을 지나서 바라보는 방향 담았고요. 네. 마지막 뉴제주일보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서 바라본 바다로 뻗어 있는 이 거대한 무지개의 모습을 렌즈에 포착했습니다. 네. 혹시 현송이 아나운서께서는 이 4개 사진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일단 저는 탐나는 제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7시 뉴스 제주. 네. 거기에서 저희가 무지개를 영상에 담아서 전해드렸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일단. 네. 역시 그리고 이제 회사원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4가지 글쎄 신문에 실린 사진은 뭐 각자의 또 이제 아름다움들이 그렇죠. 있어서 뭐 하나 꼭 꼽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좀 희망을 얘기할 때 무지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요즘 답답한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좀 어디에서 보셨건 간에 이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 너머 있는 좀 희망을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고 정말 우리 자연 우리가 주는 건 없는데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준 선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송인이시네요. 그죠? 네. 아름다운 멘트. 네. 예. 자, 다음 또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한라일보가 16일자 신문에 네. 곰새기 혹은 수액이라고 불리는 귀여운 바다동물, 바로 돌고래를 담았습니다. 네. 이 인간과 가깝고 호기심도 많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가 바로 제주 바다인데요. 선박 주위를 돌던 돌고래가 요트와 부딪힐 뻔한 이 아찔한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 사진이었군요. 이 선박에서 나오는 음파를 듣고 접근하는 돌고래들이 치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래가 지나다니는
물길을 좀 피하거나 선박의 안전 운항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는 점점 기지수가 줄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멸종 위기종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해상량의 교통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선박 충돌 위험도 높아지고 있고 서식지는 또 파괴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호해야 될 여건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더 빨리빨리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도정 질문이 있었죠. 네. 아시는 것처럼 도정 질문 한 해 두 차례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도정의 주요 현안을 좀 따져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맥이 빠지는 것도 모자라서 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사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로 민주당 최고 현장위원회 회의 때문인데요. 도정 질문 둘째 날인 지난 18일에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당초 오후 2시에 이 도정 질문이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네. 원희룡 도지사 그리고 좌남수 의장 그리고 민주당 도의원 등이 대거 이낙연 대표 영접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네. 도의회는 결국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도정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계속했으면 모르겠는데 김용범, 안창남 그리고 부공남 의원 3명은요. 아예 서면 질의로 대체하면서 패스를 해버려서 이날 네. 도정 질문은 정말 역사적일 겁니다. 2시간 반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지사의 방문이 좀 적절하지가 않았다. 의회에서도 좀 막았어야 됐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졸지에 이낙연 대표가 우리 영화로 치면 씬스틸러가 되어버린 네. 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지사에게 도정을 직접 캐묻는 자리인 만큼 사실 중앙당과의 조율 이런 게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자, 이와 관련한 보도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나마 뉴제주일보가 19일자에 도민보다 여당 대표 뒷전 밀린 도정 질문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도정 질문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JIBS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사 앞에서 의원들끼리 공방 도정 질문 왜 하나? 라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질문을 하는 대신에 도의원들끼리 내부 공방을 벌이거나 의원들 상당수가 유사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 함께 지적했습니다. 도정을 견제해야 될 의회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에서도 제대로 된 비판을 통해서 좀 이런 뒤따르는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네. 좀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뉴스토파 보기가 지난주 방송에서 네.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정부형보다 효과가 높았다라는 제주연구원의 보고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이른바 받아쓰기형 보도 비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관련해서 이번 도정 질문에서요. 김의원 의원 그리고 강성민 의원이 원희룡 지사에게 해당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이 다음 네. 달 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강성민 의원이 밝혔는데요. 네. 개정 조례안에 연구원은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 공약 개발이라든가 연구활동이나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매체가 다뤘을까 찾아봤는데 네. 일간지 중에는 한라이브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강성민 의원은 12월 임시회에서 또 이 조례가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보도와 소식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주뉴스 토파보기가 좋은 기사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재민일보의 그 미혼모 기획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 기사를 작성한 한권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제362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그렇군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0월 17일 인터넷판을 통해서 사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에
사건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요. 지원 정책 점검 그리고 입양제도 개선, 사회들의 사회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심층 보도를 18차례에 걸쳐서 이어갔는데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마 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유도한 점을 아마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상 저희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기사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 상을 못 받아봤는데, 부러우시군요. 최근 여성분들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엽기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을 벌인 30대가 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 100건 가량이 지금 접수될 정도로 지금 데이트 폭력은 일상적인 범죄로 이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KBS 제주가 이제 심층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네.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직접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최근 5년간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그리고 처벌 강화가 필요한 점을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요. 네. 다양한 취재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취재원의 목소리를 함께 기사로 전하면서 객관적이고 덤덤한 시선으로 보도를 이어간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심층 취재를 보면서 와, 이 정도였어라고 좀 꽤나 많이 놀랐는데 앞으로도 이제 사회 어두운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이제 발굴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